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와 제도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별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달라지는 것들. 나이가 줄었다고 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부분도 좀 먼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올해 6월 28일부터 사법관계와 행정관계에서 만 나이로 표기 방법이 통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약서, 공문서 등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요.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났으면 한 살을 더 빼시면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동안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은 무려 3가지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고 또 새해가 되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있었고, 또 민법에서는 이미 또 만 나이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나이 관련한 분쟁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이러한 네. 불편이 모두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준 게 아니라 설명 들어보니까 민법상 나이로 통일이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륜차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들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에는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었고요. 또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사용 목적을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배달을 하거나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처럼 유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을 특정해서 가입하셔야 되고, 목적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제대로 또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용도에 맞게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보험 말씀하셨으니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경상을 입었을 때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한 제도가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네. 경상 환자란 상해급수 12급에서 14급의 환자를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경하게 있다고 했을 때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을 했기 때문에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보험금 받으려고 입원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도 많았잖아요. 변호사님도 아시네요. 네, 그럼요.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실 있는 경상 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때 의무보험 중에서 대인배상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이 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과실 책임주의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는 이 경상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4주까지는 당연히 치료를 해주는데 4주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통법규 가운데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 있는 1차로의 경우에는 추월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또한 이제 현실적으로 좀 달라진다고요. 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식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추월을 해서 앞지르기 하고 나서 바로 본래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돌아오지 않고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벌점은 각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또 이러한 위반 사실은 영상이나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되니까 운전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로에서는 정속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추월만 하시고. 자,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그 심각성은 좀 낮아졌다고 봐도 되겠지만 벌점과 또 부과되는 부과금은 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방이 좀 목적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간당 최저임금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해서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요.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일주당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총 201만 58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업종이나 장소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최저임금 계산을 하셔서 다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의 물가 앙등의 시대인데 여기에 또 반영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반영이 또 되겠죠? 네,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어떤 효과와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음식물을 사놓고 제때 먹으면 좋지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한참 뒤에 발견하고 먹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기간 지난 거를 이걸 먹어도 되나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며칠밖에 안 지나서 에이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는데 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의 유통기한은 사실 언제까지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닌 영업자 중심의 식품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집에서 많이 먹는 두부는 유통기한이 17일인데 소비기한은 23일이고요. 또 아이들 좋아하는 소시지는 유통기한은 39일인데 소비기한은 56일.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어묵도 유통기한 29일인데 소비기한은 42일이라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비기한 안에 제품들은 섭취하시면 되고 소비기한 지나면 폐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어도 되는 기간이 표시됩니다. 결국 유통기한도 좀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직장인들이 참 반가워하는 소식 끝으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대체 공휴일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네, 새해를 맞이해서 휴일을 고려해서 휴가 일정 세우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넓히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요. 올해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로 추가가 됩니다. 올해의 경우엔 석가탄신일 제가 보니까 5월 27일인데 토요일이라서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대체 휴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내년이 있겠죠. 네. 오늘 자세하고 또 친절한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